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 4의 첫 번째 추진 과제 마지막 세부 추진 과제를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교 공간 운영의 효율화가 세 번째 과제인데요. 주요 소관 부서는 학교 공간 조성과 그리고 융합교육 정책과 학교 설립 기획과 이렇게 세 개의 부서에서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공간 조성과의 추진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한 교육, 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그래서 학교 시설 복합화. 예전에 이제 그 학교 시설 복합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화성인가요? 이음터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 같은데, 학교라는 공간과 뭐 지역 도서관, 또 지역 체육관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건축이 되고,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 학교 복합시설에서 도서관도 이용하고 또 뭐 생존 수영이 필요하면 수영장도 이용하다가 교육과정 운영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지역 도서관으로서 또 지역 체육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제 늘봄 안에 이 거점형 돌봄 센터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환경도 구축을 하고, 또 이런 복합 시설이 마련되면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정주할 여건, 지속해서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끔 학교 복합시설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작년에도 이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 등장했던 용어고, 공모 사업을 토대로 해서 한 30여 곳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작년 올해 이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온 오프라인 홍보하고 경기형 학교 복합시설 모델 보급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하는 것이 올해의 방향입니다. 또 이 학교 시설 복합화, 그러니까 학교 복합 시설을 건축하는 것 이외에 이제 학교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 목적을 보면 사용자 참여 설계를 바탕으로, 사실 학교 공간에 가장 많이 머무는 사람은 누구죠? 예, 학생과 교직원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이 이 공간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 그런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참여 설계를 바탕으로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를 조성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 대상교 역량 강화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 현장 지원과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미래 학교 환경 모델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꽤 됐습니다. 이 혁신학교 시절부터 진행이 되었던 거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아카이빙해서 이제 막 시작하고 공모에 선정된 학교들이 그런 학교를 방문하고 그런 우수 사례들을 보고 학교의 공간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방향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공간과 조성에서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융합교육 정책과에서도 이제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역 예술 자원 연계 학교 갤러리, 학교를 갤러리에서 예술 공간으로 이제 변형하는 거죠. 학교 갤러리 운영으로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
팀리 정서를 함양한다. 그래서 요 직전에 우리가 4-1-2를 학습할 때 초등 임용 2차에서 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들을 구성해 봐라. 특히 교육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그럴 때 이런 예술 사업들도 인성교육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교육과정 연계를 할 때 뭐 이제 교과 연계는 당연한 것이고 뭐 예술이나 어, 체육이나 이런 것들과도 연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옆에 추진 방향을 보면 지역 예술 자원을 활용한 학교별 특색 있는 학교 갤러리 운영을 확산한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학교 갤러리의 형태가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죠. 실물을 이렇게 걸어 놓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상의 것들을 이렇게 걸어 놓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 별도로 뭐 이 실물을 뭐 인쇄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학생 작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학부모 작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교직원 작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학교 안에서 산출되는 이런 예술품들을 전시할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갤러리를 설정해 놓고 전시할 작품들을 학교 갤러리가 조성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면 사계절 내내, 1년 내내 좋은 예술 작품을 학생들이 학교 공간 안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 정서 그리고 심리, 행동, 인지 이런 모든 것들과 연결돼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학교 설립 기획과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그래서 올해 이 과밀학급, 과대학급 또 그리고 적정 규모 학교 조성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신문 기사 부분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 목적이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령 인구 감소 및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인 성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등학교가 100개 정도 학급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성남이 그런데 요 이제 외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학령기 인구가 줄어서 학급도 줄고 학교들도 통폐합되거나 이제 없어지는 학교들도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주 여건이라던가 마을의 소멸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작은 학교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 기능을 지역의 혹은 마을의 교육센터로서 거점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학급 편성과 연계한 실질적 과밀학급 해소 대책 마련, 그래서 제2캠퍼스,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또 이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역별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지역 중심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구 소멸 지역 학교 복합타운을 건설한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성과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추진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추진 내용을 보면 학교 시설 복합화 확대입니다. 학교 공간 조성과이고요. 학교 복합 시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그래서 이건 학교 복합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고 아마 교육부에서의 중앙투자심사 승인까지도 아마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학교 복합시설 업무 관계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경기도교육청에서 허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학교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올려서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관계자 연수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학교복합시설의 이해와 사업 추진 절차, 경기형
복합화 모델, 정책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 운영 및 확대, 또 학교 복합시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형 복합화 모델을 구축한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여기 나온 것처럼 학교와 또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또 지역 주민들의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델을 보급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학교 시설 복합화 혹은 학교 복합시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평가 지표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운영 역량 향상도, 이제 어떻게 이걸 향상이 되었는지 측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보는 거니까 증거 기반 정책 평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래교육 공간 조성입니다. 이거 이제 공간 재구조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학교를 조성한다. 그래서 올해 사업 대상교 선정을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읽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든 인성이 됐든 학력이 되었든 아니면 학교폭력 예방이 되었든 체육이든 예술이든 이 모든 것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문해력을 토대로 이 성취 기준이나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들에 대한 뭐 진단 그리고 수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공간 재구조화의 영역까지도 연계한 그런 활동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우수시설 학교 선정을 통해서 미래 공간 조성, 공감대 확산. 그러니까 이거를 우수학교를 선정한다고 해서 바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이 우수시설 학교로 선정된 것들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런 뭐 누리집이라던가 안내 자료 등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또 공간재구조화 사업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교육청 분담금 사업 추진도 한다. 그래서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이 된다. 또 공간 개선 사업 추진 지원되어 있는데 예, 공간 드림 사업이 있고요.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공간 드림 사업이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의 뭐 이제 유휴 공간이라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나 교직원의 공간 주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이 되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이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학교나 이런 형태로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 전국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원년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목보다 훨씬 더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기 때문에 소규모 수업을 위한 공간이라던가 또 대규모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학생이 사물함이나 혹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뭐 독서실 같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간이 있다면 그래서 그 공강 시간에는 거기에서도 머무르면서 교육 활동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에 이제 경기 이음원 학교가 개소가 되고 나면 이 소규모 학교나 이제 외곽, 농촌 지역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텐데 그런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또 공간도 마련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층위의 공간들이 마련되어야 보니까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선정된 학교는 이제 시설 공사를 추진 지원하고 올해는 또 새로운 학교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학교는 올해는 60교를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25년 추진교 대상 단계별 역량 강화 연수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요. 학교별 공간 조성 과정과 활용 실태 점검을 통해서 사업 추진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 예술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고 창의적인 학교 갤러리 운영, 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특색 있는 학교 갤러리 운영 역량 강화. 그래서 학교 갤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이 예술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학교 갤러리 심화 모델, 디지털 갤러리, 전시 공연, 예술 융합형 학교 갤러리.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예술 공감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 사업은 뭐 지금도 있겠지만 여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예술 작품들을 전시할 수도 있고 작은 규모의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안에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들을 여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이 보면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형, 뭐 전시 공연 융합형 학교 갤러리 운영 모델 개발 및 확산. 그래서 우리 교육 섹터도 보면 이제 학교 안, 학교 밖, 온라인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배움터를 조성하면서 시공간의 구애 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을 공교육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경기교육이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 예술 교육과 관련해서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책 평가 부분을 보면 학교 공간 조성과는 지금 공간 재구조화 사업 그 안에 이제 공간 드림 사업과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과정 연계를 해야 되니까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미래형 학교 공간 활용, 또 학교 공간 개선, 공간 확대, 학교 공간 개선 사업 만족도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지표로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했을 때 이전과 이후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사의 참여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죠? 그리고 하고 나서 만족도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간 재구조화의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것 같고 융합교육정책과의 학교 갤러리 운영 같은 경우에는 특색 있는 학교 갤러리 운영 만족도 뭐 제 생각에는 뭐 이것 더하기 예를 들어서 공연 수라든가 아니면 갤러리 전시 작품 수라든가 이런 것들과 만족도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학교 설립 기획과 내용인데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한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반 조성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데 지역별,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육성 기준 수립 및 시행. 그래서 사실 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득하고 함께 소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고 교육지원청별 육성 계획 및 추진 내실화, 학생 수 추이, 학생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한다. 그래서 경기형 적정 규모 학교 최적화 모형 O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모형 다양화를 통한 지역별 특성 및 여건 반영한 육성을 추진하는데 뭐 일기 신도시, 원도심, 도농복합,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별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성들을 잘 고려를 해서 지금 5가지 모형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OC가 나와 있어요. 거점형, 센터, 크리에이트, 개편형, 콤바인, 통합형, 컴플렉스, 복합형, 커넥트, 확장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경기도정 신문을 보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센터 거점형은 뭐냐면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소규모 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 개편형은 소규모 학교를 기숙형 학교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한다. 학교의 형태를 변화를 주는 거죠. 통합형은 소규모 학교를 통합운영 또는 폐지교 부지의 지역 수요 반영한 다양한 학교를 설립한다. 복합형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시설, 공유학교 개방 경유. 그래서 아까 학교 복합시설 얘기 나왔는데 그게 복합형인 것 같습니다. 확장형은 주거공간과 연계한 통합학교로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 그래서 5가지 형태로 이렇게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교육지원청 컨설팅을 통해서 육성 대상교 발굴 및 추진. 사실 이 적정 규모 학교는 지역 단위에서 추진하기에 사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사전에 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을 주민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추진 절차들을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재정 지원, 토론회 지원으로 정책 이해도를 제고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모형으로 할 때 통폐합될 예정인 학교들에게는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기본 용비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제공해서 이 갑자기 학교가 통합되던가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또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구 소멸 지역 학교 복합타운을 건설한다. 사업 대상 발굴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추진, 또 농촌 유학타운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직이나 재정이나 인력 등 검토 및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 OC 모형 적용, 공모사업 추진 등 관련 교육지원청 컨설팅의 만족도를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네요. 적정 규모 학교 관련된 것들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요. 전 3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4까지 있습니다. 과밀학급 과대학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운영한다. 그래서 학교 상황에 맞게 이 과밀학급 배치 시설을 확보하려고 추진하는데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3년 이내 단기 과밀인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는 실, 특별실이나 이런 것들을 전환해서 하거나 아니면 모듈러 고시를 설치하거나 검토하는 거죠. 근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과밀이 됐다. 그럼 증축 여부를 우선 검토를 하는데 이 증축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모듈러 교실 같은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계속 오래 머물러야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어떤 학교에서는 교무실 공간을 아이들한테 내어주고 오히려 모듈러의 이제 교무실 이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 오히려 학교 공간 중에서 좀 괜찮은 공간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편성, 배치 시설 설치, 차기 년도 학급 편성 반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통합구역 및 공동 중학군구를 운영한다. 이런 것도 뭐 사실 도움이 되긴 하겠죠. 또 적기 학생 배치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그래서 38개 학교가 이제 개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학교가 적기에 개교를 해서 과밀 학교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동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A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로 수요가 몰렸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학군으로 여기까지도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여기 사는 애가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갔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긴 한다. 학군을 열어주는 것만이 사실은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보면 과밀학급, 학교 감소 비율, 예, 뭐 이제 실제로 그 결과가 어땠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 정책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4-1에 지금 세 번째 것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 지원을 위해서 이 교육 환경 안전 강화, 그리고 학생 교직원 복지, 그리고 마지막 학교 공간 운영의 효율화까지 살펴봤고요. 학교 공간 운영의 효율화에서는 이제 학교 복합 시설과 관련된 것, 학교 공간 재구조와 관련돼서 이 환경을 어, 가장 오래 머무르는 학생과 교직원의 주권을 회복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학교 공간에 있는 자투리 공간이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융합교육 정책과에서는 예술교육과 연계한 학교 갤러리 사업, 그리고 학교 설립 기획과에서는 과밀학교,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지원 방법, 그리고 이 학령기구 감소로 인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현장에서 접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딱 와닿지만 또 아직 입직하지 못하신 분이나 유연한 공간에서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와닿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교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4-1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의 마지막 추진 과제입니다. 정책사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중에서 학교 중심 교육 행정 지원, 딱 교육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담겨 있을 텐데 그 부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이 오늘도 또 차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 중등 임용 2차를 준비한 선생님들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